어린 시절의 연서 자신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할 수가 없었다. 머리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할머니, 잠자리에서 흘러 지나간 환상들, 그 기억들은 여태 연서를 지탱하던 것들이었다. 현실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공상. 그런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가슴이 떨렸다. 이 아이에게도 어쩌면 그런 환상이 만들어지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연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갈게요. 저도 어릴 때 누가 책 읽어주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서점 주인은 잠시 묘한 눈으로 연서를 보았다. 그런 다음 짧게 수긍하는 말을 남기고 서가로 들어갔다. 짙은 어둠 속으로 그의 뒷모습이 한순간 사라졌다. 그리고 곧 책을 한 권 들고 다시 나타났다. 책은 검푸른 빛깔의 묵직한 두께였다.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쓰여있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그가 말없이 책을 몇 장 넘겼다. 연서는 그의 희고 긴 손가락을 눈여겨보았다. 피부가 어찌나 하얀지 서점을 운영하느라 몇 날 며칠이고 햇빛을 보지 못한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잠시간의 정적을 깨고 서점 주인이 낮게 읊조리듯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어린 나이서부터 서점을 운영했던 걸까? 연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도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이야기가 보이더군요.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것, 산책길에 마주친 것, 어느샌가 날아든 것, 경로도 가지각색이죠. 그는 반듯하게 펼쳐진 책을 손으로 한번 쓸었다. 귀중한 것을 대하는 예의 같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이란 건 흩어지기 마련이나 글은 영원하다. 어디선가 들었습니다만 무척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혹시라도 잊혀 사라진다면 정말 슬플 겁니다. 그런 마음에 취미를 이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런 서점도 운영하고 있더군요. 그럼 그 책은? 연서가 눈을 깜빡이며 묻자 서점 주인이 온화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쓴 책입니다. 오래전에 담은 이야기부터 근래의 것까지 있습니다. 장르는 아주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기이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문득 그의 등 뒤로 놓인 서가가 보였다. 조명을 한정적으로 켠 탓에 안쪽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저 안에 무엇이 있을지 그녀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이런 건 되게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연서는 어쩐지 형체가 없는 것들에게 주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소름이 돋았다. 그때 이야기를 고르던 서점 주인이 말했다. 그중 하나를 들려드리죠. 아주 오래전 기록도 남지 않았을 만큼 까마득한 옛날에 번영하고 멸망한 나라, 그곳에 살던. 그의 말에 반응하듯 테이블에 놓인 조명이 얕게 깜빡였다.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꾸었던 가여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구색록. 어린 도둑과 9빛깔의 사슴 이야기. 소년은 일찍부터 세상이 불합리하다는 걸 깨우쳤다. 여울 건너 부잣집 도령은 재채기 한 번 해도 사람 여럿이 달라붙는다. 문지방 틈으로 바람이 새는지, 바꾼 이불에 먼지가 날리는지, 심지어 마시는 물이 너무 차갑진 않은지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 그에 비해 저같이 연고 없는 이들은 어떤가. 소년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왼쪽 팔목을 추스르며 생각했다. 곳간에서 다시 몇 개 훔쳤기로써니 덫을 깔아두는 건 너무한데.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가 없었다. 적어도 그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이 그랬다. 소년의 첫 기억은 주천강 다리 근처 거지 소굴에서 시작한다. 그곳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거리는 겉은 무시무시하되 마음은 심약한 자로 어린 동양아치들 앞에선 으스대다가도 취하면 울음보를 터뜨렸다. 어느 날 술기운에 비틀대던 그가 눈물을 머금고 소년에게 말했다. 불쌍한 것이 태어나자마자 여기다 버려져서 어찌할꼬. 소년은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미지근하고 두터운 손이 무척 거북했다. 그래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 남자는 감정이 과할 땐 있어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소년은 그날부터 부모 찾길 포기했다. 섭섭하긴 해도 그의 생활에서 달라질 건 없었다. 곱상한 소년은 머리칼이 토끼털처럼 부드러웠고 얼굴은 강물에 잘 씻으면 묘한 귀티가 흘렀다. 그가 청초한 소녀로 변장하고 고개를 푹 수그리면 살짝 삐져나온 콩알 같은 맨 발가락이 보는 이들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거기에 걸려든 이가 앞에 멈춰서면 소녀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그의 물기 가득한 크고 맑은 눈을 마주쳤을 때 전대를 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 장기로 소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몇 년간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변성기와 함께 몸집이 쑥 커지는 바람에 이 노릇도 그만두어야 했지만 그 뒤로는 장터에서 소매치기를 하거나 헛간 도둑질을 했다. 그래봤자 잡동사니와 먹거리를 훔치는 정도였다. 금덩이나 소를 훔치는 것도 아니라 고작 하루 이틀 연명할 수 있는 소소한 도둑질이었다. 이 나이부터 강도질하는 녀석들도 있다. 제 정도면 얼마나 성실하고 번듯한가. 소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거리의 도둑고양이였고 다리 밑에 애물단지였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오늘 소년이 걸린 덫은 사기나 너구리 같은 작은 동물을 잡는 종류였다. 팽팽하게 메어진 줄을 건드리면 탄력 있는 대나무살이 튕기며 발목을 조이는데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어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다. 소녀는 곳간안을 살펴보고 발음 세 걸음 내디딘 순간 덫에 걸렸다. 다행히 살상력이 높은 종류는 아니었기에 뼈를 다치진 않았지만 박힌 가시를 빼낼 때 비명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다. 소녀는 다리를 절며 일찍 소굴로 돌아왔다. 지프로 만든 가림막을 걷어보니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습기로 축축해진 돗자리 위에 대충 앉았다. 발목의 상처는 치료 없이 넘어가긴 힘들어 보였다.
소녀는 한숨을 푹 쉬고 몇 가지 약초를 짓씹어 상처에 발랐다. 그리고 더러운 헝겊을 죽 찢어 둘둘 맸다. 대강 처치를 끝내고 그는 벌렁 뒤로 드러누웠다. 그동안 소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도 불만을 품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 사는 꼴이란 제각각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가질 수 없는 걸 탐내지 않고 이미 들고 있는 것을 아꼈다. 꼭 분수에 맞춰 살았다. 세상이 원래 그러하니 어찌하겠는가. 허나 대장에게 얻어맞은 적은 있어도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저기로 상처 입은 건 처음이었다. 소녀는 옆으로 누워 몸을 웅크렸다. 움직일 때마다 발목에 상처가 욱신거렸다. 그때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또 누가 해코지를 하러 온 것인가 싶어 주춤대며 일어났다. 곧이어 누군가의 손에 가림막이 거쳐졌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소녀는 눈이 부셨다. 그 탓에 안으로 들어오는 누군가의 인형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무사들이 입을 법한 검은 옷을 입고 한쪽엔 칼을 차고 있었다. 태양을 등진 방문객이 짙은 그림자가 진 얼굴로 외쳤다. 찾았다! 왕자님이 여기 계신다! 소년이 사는 준현국은 왕이 다스리는 작은 나라였다. 백성들은 가축을 키우거나 농사를 지었고 주변 나라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말하자면 신의 축복을 받은 듯 평화로웠다. 한 가지 특징이라면 연중 단 하루 열리는 저승문이다. 이 시기까지 이승과 저승은 연결되어 있었다. 서로의 세상을 오가는 게 낯선 일이 아니었다. 물론 간단하진 않았다. 부모를 살려보겠다고 몇 날 며칠 고생해서 저승으로 간 여인도 있었는데 온갖 이들의 도움과 신의 지혜를 얻어서야 가능했었다. 그래서 저승문이 열리는 귀신날이 오면 양쪽 세상은 모두 축제 분위기였다. 국왕이 제를 올리고 백성들이 춤을 추면 저승문이 열렸다. 평소엔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귀신들도 이날만은 이승을 방문할 수 있었다. 소년 역시 매년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전에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을 찾거나 부모님이 귀신이 되었더라면 더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품었다. 그게 아니더라도 축제 음식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 기쁜 날이었다. 버림받았다는 걸 깨달은 뒤로는 앞선 이유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대로 귀신날을 즐겼다. 어느 귀신날엔 신비한 일도 겪었다. 그날 소녀는 혼자 소굴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왕궁에서 가까운 숲을 지날 무렵 사람 크기 정도 되는 희끄무리한 것이 앞을 휙 지나쳤다. 놀란 소년이 잠시 얼어붙은 사이 그것은 깊은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용기를 낸 소년은 그것이 나타났던 자리를 살폈다. 풀숲 사이 흙길에 사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다만 크기가 보통의 3배는 되어 보였다. 정말 사슴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게다가 눈으로 뒷공무니를 쫓을 때 언뜻 기이한 특징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 새하얀 털을 갖고 있었다. 하얀 털을 가진 범이 사슴 흉내를 내어 사람을 깬다는 소문이 있어 소녀는 겁이 났다. 그럼에도 그것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게 지나치는 순간 꽃향기가 났는데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향기로웠기 때문이다. 소녀는 결국
숲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